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형, 평면 도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한 번 더 잠깐 복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 네, 기억하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약간 기울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자른 걸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직사각형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가로 세로가 이렇게 밑변 높이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반을 자르게 되면 두 개 잘라진 두 부분은 넓이가 같죠. 그래서 이 반쪽만 구하게 되니까 요것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 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다리꼴은 이렇게 사다리꼴을 두 개를 이렇게 요거를 180도를 돌려서 붙이면 요것은 평행사변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 사다리꼴의 두 밑변을 더하면 이게 평행사변형 큰 것의 밑변이 돼서 요것의 넓이는 그 전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반이 사다리꼴에 해당되니까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 반이니까 나누기 2 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마름모의 넓이. 요 마름모는 특징이 이렇게 두 대각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요. 직각으로 만나면서 여기에 있는 요 점이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 다시 말해서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해요. 그런데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선과 요 대각선과 평행이게끔 쭉 이어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점선으로 되는 직사각형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런데 요 작은 요 부분도 직사각형인데 대각선이니까 두 개 길이 넓이 같고 넓이 같고 넓이 같고 넓이 같으니까 이 마름모꼴의 넓이는 요 점선으로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가로 대각선 곱하기 세로 대각선. 그런데 그것의 안쪽에 있는 마름모는 반이 되니까 나누기 2 하면은 마름모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원의 이 원주도 구해야 되고 원의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을 r 원주를 파이라고 했을 때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2파이 r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파이 r 제곱. 여기에서 파이는 문자 r보다 이거 파이는 3.141596 되는 이렇게 원주를 나타내는 숫자를 그냥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문자 형태이긴 하지만 숫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문자 r보다는 앞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원주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하면 넓이 구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니까 여기에서 중심각이 주어질 때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의 넓이 구하는 게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하니까 원의 중심각은 360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심각이 얼마 하면은 그것에 대한
계산하면 호의 길이가 나와서 호의 길이는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하고 넓이는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곱해주면 원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조각을 내는 것 설명할 때 앞쪽에서 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모으면 삼각형이 돼서 호의 길이는 밑변, 반지름은 높이가 되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때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2 해서 2분의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둥의 건널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펼쳐서 봐야 되니까 전개도를 사용하면 편해요. 그런데 각 기둥은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이고 밑면은 다각형이에요. 근데 원기둥은 두 밑면이 원이고 옆면은 이 곡면이긴 한데 쭉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 원기둥은 전개도를 그리면 원이 아래 위 두 개 있겠고 옆면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옆면에 요 가로의 길이가 여기 지금 요거는 공통으로 붙어 있고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같겠고 여기와 이쪽이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지겠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원이니까 요 길이는 이 원의 원주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밑원의 원주의 길이가 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높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옆면의 높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각각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문제를 풀면 건널비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하면 기둥의 건널비는 밑면이 두 개니까 밑넓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넓이,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와 기둥의 높이 곱하면 옆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밑넓이 두 개 곱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면의 넓이 또는 옆면의 넓이를 밑넓이 또는 옆넓이 그냥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 다시 말해서 사각 기둥인데 요것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면 이것을 전개도를 쭉 그리면 여기에 있는 길이 밑면이 가로 세로가 5cm, 4cm, 높이는 기둥의 높이는 7cm예요. 그래서 보면은 4, 5, 4, 5. 여기는 7cm. 여기가 같으니까 4. 여기 같으니까 4가 되겠죠. 물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일단은 요 옆넓이의 요 전체는 4, 5, 4, 5, 5, 5, 10하고 가면 18이 돼서 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18cm가 되겠죠. 이걸 먼저 해서 하면은 계산이 좀 상당히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건널비는 밑넓이 2개, 옆넓이 해서 있는 그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0 곱하기 2, 여기는 18 곱하기 7에서 40, 126 해서 여기 결과는 건널비는 166,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건널비를 구해봤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이 건널비 구하는 것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직면체인데 여기와 같이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면 전개도를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사다리꼴 밑면의 넓이의 두 밑변이 14와 8, 그 다음에 옆에는 5라 표시됐어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은 이렇게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이게 표현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2학년 때 배워요. 요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이제 2학년 가면 이제 나와요. 이렇게 평행사변형도 옆에 있는 길이가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밑가기 같은 것을 등변 사다리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길이를 다 표시해 보면 여기 5, 14, 5, 8. 그 다음에 여기가 8이고 높이는 4. 기둥의 높이는 10. 그러면 방법은 똑같죠.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가로 길이를 다 해서 밑면의 둘레를 더해서 놓으면은 조금 계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8, 14, 10 두 개 더하면 10이 돼서 3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건널비는 밑면 넓이 2개, 그 다음 옆에 것 더하면 여기는 사다리꼴이니까 두 밑변 합은 22, 높이 4 나누기 2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두 개가 약분이 되고 요건 더해서 정리하면 22 곱하기 4, 여기는 32 곱하기 10 해서 88 더하기 320 해서 408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야, 기둥의 종류가 원기둥으로 바뀌었네요. 자, 전개도를 그리면 반지름은 5, 기둥의 높이는 7. 그런데 옆면에 이 가로의 길이를 구해놔야겠죠.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뭐와 같을까요? 원의 원주와 같죠. 그래서 반지름이 5니까 여기는 10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건널비는 밑넓이 2개 더하기 옆넓이 계산하면은 5 반지름 파이니까 25파이 곱하기 2 여기 10파이 곱하기 7 해서 50, 70 해서 계산하면 파이까지 해서 120파이 해서 밑넓이는 120파이가 되겠습니다. 좀 달라졌네요. 자, 이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원의 중심을 표시를 했는데 원기둥의 반을 잘라낸 거죠. 그죠? 그래서 입체 도형이 원기둥을 반 자른 것이라서 전개도 그리면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지름이죠. 여기가 지름이 4cm. 그러면 반지름은 2cm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 표시를 해보면 반지름 4. 그러면 여기는 반원의 호의 길이와 같으니까 4파이의 반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높이는 10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건널비를 구해 보니까 요거 이제 둘레인데 여기는 표시가 요 따로따로 해서 계산 안 돼 있죠. 요 안 된 이유는 여기는 파이가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두 항은 이 동료 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어서 그냥 요 그대로 놔두고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건널비는 밑넓이 2개 더하기 옆넓이인데 밑면의 넓이는 그냥 원의 넓이와 같죠. 여기서는 반원이니까 나누기 2 한 다음에 2개 해서 2 곱했는데 요거 2개 더하면 그냥 하나의 원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파이 여기는 분배 법칙에서 이렇게 곱하니까 4파이 곱하기 40 더하기 20파이 이렇게 하면 40 이렇게 하면은 20파이. 그래서 여기 동류항 나왔네요. 4파이와 20파이 하면은 24파이가 돼서 정리하면 24파이 더하기 40 요것이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둥의 부피를 구하게 될 텐데요. 이게 기둥의 부피는 건널비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요. 건널비는 전개도를 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줘야 되지만 이 기둥의 부피는 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요건 알고 있죠. 그래서 요것의 기둥의 부피를 한번 표시해 보면 이건 직육면체인데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해서 숫자를 다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140 여기도 센티미터니까 여기는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반을 쭉 잘라서 두 개를 분리하고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삼각 기둥이 생기죠. 그래서 A와 B를 보니까 요거를 반 잘랐으니까 두 밑면이 나누어진 두 밑면이 합동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180도를 돌리면 여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입체 도형에서 두 개는 합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A의 부피를 한번 똑같은 방법을 한번 구해보면 밑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해서 가로 세로 곱하기 요 밑면의 넓이가 직사각형의 반이니까 나누기 2. 그 다음에 높이를 하니까 여기 계산하니까 20 나누기 2 해서 계산하니까 70 세제곱센치가 나오네요. 요것에 딱 반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이게 나오죠. 나누어도 밑넓이를 합치면 같아지면 똑같은 부피가 나오는데 이 두 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여기서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쪽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요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앞쪽에서 이걸 간단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밑넓이라고 했죠. 이것도 밑넓이.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이게 직육면체 사각 기둥이 되든 삼각 기둥이 되든 오각 기둥이 되든 이렇게 잘라서 해보면 전부 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모양이 뭐 사각 기둥이든 삼각 기둥이든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든 이렇게 사다리 꼴이든 아니면 밑면의 모양이 원이든 요거를 전부 다 보면은 요것도 원 기둥도 요렇게 자르게 되면은 요거에 하나가 요 작은 하나가 요 길이를 아주 작게 미세하게 잘라서 모으게 되면 삼각형이 되는 그래서 넓이를 원의 넓이도 구했죠. 같은 방법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요 삼각 기둥이 되는데 그걸 다 모으면 이렇게 원기둥이 되니까 이런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그냥 부피를 구하는데 이게 그 겉넓이 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겉넓이 구하는 것보다는 실수가 적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의 부피 구하는 게 간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밑넓이 구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놔요. 그러더라도 그냥 침착하게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밑면을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이 14, 그것에 나누어진 삼각형이 하나는 3, 하나는 5cm예요.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합쳐야 밑면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밑면의 넓이인 밑넓이를 먼저 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여기는 35, 여기는 21에서 56 제곱센치가 나오네요. 그러면 높이가 10이니까 10을 곱해주면 563제곱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밑면의 넓이 구하는 것이 밑넓이 구하는 것이 실수만 없다면 이게 기둥의 부피 구하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원기둥을 이렇게 4분의 1 직각이니까 4분의 1을 잘라낸 나머지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밑넓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인 밑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중심각이 90도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가 270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약분해서 4가 돼서 12파이가 되니까 거기에 높이만 곱하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는 12파이 곱하기 높이 해서 계산하니까 부피는 120파이 세제곱센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요거 나왔었죠. 역시 원기둥을 이렇게 반 자른 것인데 이어나서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이렇게 세워놔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밑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높이
곱하면 그대로 계산되겠죠.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반원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여기 그냥 나누기 2 해도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는 2분의 1 돼서 계산하면 2파이. 높이가 10이니까 높이를 밑넓이와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0 하니까 2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 원기둥 모양의 가운데가 비어 있는 저런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꿔서 부피 구하는 게 조금 간단하다 보니까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겉넓이를 구해 볼게요. 그래서 부피를 먼저 구해 보면 이 밑면의 넓이는 큰 원에서 이렇게 작은 원을 뺀 그것이 밑면의 넓이가 되겠죠. 밑넓이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가 길이가 같고 요만큼의 길이가 2cm라고 했으니까 요 전체의 반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은 4.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4니까 4, 4 해서 파이 곱해주면 되고 작은 원은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해서 16파이 4파이 빼니까 1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피는 간단하죠. 여기에다 10만 곱하면 되니까 120파이. 자, 그러면 이제 겉넓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겉넓이는 일단은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밑면의 넓이는 아까 부피하면서 구했으니까 12파이 구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 옆면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옆면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안쪽에 이렇게 뚫린데도 그 겉넓이가 되죠. 겉넓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옆넓이는 조심해야 될 것이 바깥쪽의 옆넓이와 안쪽의 옆넓이를 두 개를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는 큰 원의 원주가 되겠죠. 요거는 작은 원의 원주. 근데 여기가 지름이 반지름이 4니까 큰 원은 8, 작은 원은 지름이 4 해서 8파이, 4파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옆면의 넓이인 옆넓이를 구해보니까 바깥쪽의 옆넓이는 8파이 곱하기 10, 그 다음에 안쪽의 거는 4파이 곱하기 10 해서 두 개는 더해줘야 되죠. 여기 구할 때 요걸 뺐으니까 여기서 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해서 보니까 80파이, 40파이에서 120파이. 그래서 옆넓이는 여기 아래 위에 거 다 더해야겠죠. 더한 다음에 요거 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와 요거 더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겉넓이는 밑넓이 두 개 더하기 옆넓이 해서 두 개 하면은 24파이 하니까 120파이. 그래서 겉넓이는 144파이. 요 다리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넓이를 구해봤는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 비는 부분이 지금 요거는 아주 정가운데로 해서 딱 했지만 요것이 옆쪽으로 가도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밑면의 넓이를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원이 이쪽 어느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돼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둥보다 조금 더 번거롭긴 하지만 뿔의 겉넓이와 부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